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훈TV의 이충훈입니다. 요 직전에는 서울시 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소외받으실까봐 이번에 신혼집 구하는 준비 빵빵빵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는 경기도 편입니다. 경기도에서도요, 일산에 제가 시세 조사했고 어느 정도 일산에서 구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기준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실게요. 자, 시작하면서 먼저 몇 가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산은 일산 서구, 일산 동구, 서구, 그리고 덕양구,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 개 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세를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시세는 저희가 2018년 7월 15일 기준으로 저희 한 10명에서 한 20일 동안 시세 조사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시세 신뢰도는 95%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90% 정도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최소 시립주금과 추천 시립주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편은 왜 다르나요? 라고 이전 편을 봤으면 좀 달라요. 뭐냐면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50%밖에 무주택자가 대출이 안 되는데 경기도는요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로 대출 받으세요 라고 말씀해 드리지 않아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대출 금액은 60%예요. 최소 40%는 시립주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추천 시립주금이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일산 쪽에서 최소한 들어갈 수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 금액도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건 추천 시립주금이라는 거 기억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영상들은요 가이드라인이에요. 제가 여기 말씀드린 시세라든지 입주금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실제로 갔더니 조금 낮고 높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점만 이해만 해주시고 마음 넓게 좀 봐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산 동구의 시세입니다. 일산 동구의 실평수 평당가. 이것도 실평수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간략하고 재미있게. 자, 여러분들이 집을 봤습니다. 그러면 집 안에는 등기부 등본의 면적에 나오는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전용 면적에, 집에 대한 그 면적을 전용이라고 하는데 그 전용 면적에 실제로 발코니라든지 확장 면적이 있어요. 이거를 더한 거를 실제 면적 또는 실평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면적을 전체적인 면적, 전용 플러스 확장 발코니 면적을 실평수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한 평당 얼마인지 알아본 겁니다. 그게 783만 원입니다. 일산 동구는 한 평당 783만 원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는 기준을 12평을 신혼집을 잡았어요. 되게 작게 잡았죠. 사실 더 작은 집도 있습니다. 근데 일산에서는요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 실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는 좀 넉넉하게 잡아도 돼요. 그래서 24평 잡을까 25평 잡을까 하다가 25평을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5평 실제 평수 기준으로 매매가는요 1억 9,500만 원 정도 있으면 구매가 할 수 있습니다. 동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어느 동은 좀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주세요. 자, 그럼 일산 서구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서구 실평수 평당가는 얼마일까요? 네, 833만 원입니다. 조금 높죠? 일산 서구가 좀 높습니다. 좀 높고요. 그리고 실평수 25평일 때 신혼집으로 서울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 2배 정도 더 크게 있는 집인데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2억 800 정도로 시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덕양구입니다. 이번에 덕양구인데요. 덕양구 지역 시세는 실평수 평당가가 794만 원. 여기는 오히려 더 떨어져야 되는데 좀 덜 떨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덕양구 안에서는 좀 더 시세가 저렴한 지역이 있고요. 여기는 진짜 시세가 높은 지역도 하나 또 껴있어요. 은평구랑 붙어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실평수 25평일 때 평균적인 시세는
1억 9,900만 원인데요. 여기 동간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동, 내유 관산동 기준으로 말씀해 드리면 내유 관산 기준으로 실평수 25평이면 얼마일까요? 나와 있죠. 네, 1억 7,500입니다. 일산 전체 지역에서 이쪽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일산 쪽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이란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금액이 수도권 외곽이라도 가까울수록 금액이 좀 높고 좀 멀어질수록 금액이 떨어지고요. 또 가까운 지역에서도 역하고 가까울수록 금액이 높고 역하고 좀 떨어질수록 떨어진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최소 실입주금과 추천 실입주금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실입주금은 보통은 담보대출, 집에 대한 대출을 담보로 설정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라고 하고요. 개인 신용에까지 융자를 뽑는 거를 신용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합쳤을 때 최소 실입주금은 2천만 원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뭐 1천만 원도 있는데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2천만 원도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런 집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2000년 초반에 경험했었고 모든 하우스 푸어에 대한 근간이 과도한 대출이었고요. 거기다가 신용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가는 거라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사실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알고는 계세요. 자, 두 번째 추천 실입주금은 저는 말씀드립니다. 40%를 갖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어요. 그건 결론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2억이면 얼마 필요하죠? 네, 8천만 원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입주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산 동구의 실평수는 몇 평이라 25평 기준으로 봤죠. 그랬을 때 1억 9,500일 때 최소 한 7천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산 서구 실평수 25평일 때 2억 800입니다. 여기서는 최소 한 8천 이상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일산 덕양구로 봤을 때 저렴한 지역 내구 관산동으로 봤을 때 평균 가격이 1억 7,500만 원이니까 여기서도 6천만 원은 여러분들이 꼭 들고 입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거기다가 추가 비용은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한데요. 등기 비용, 법무사 비용, 그리고 실제 나가는 세금,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은행 비용 이런 거 합쳐 등기 비용이 한 300에서 350 정도 들어갈 거고요. 이사 비용은 100에서 150이기 때문에 500만 원의 추가 비용은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합하면 얼마 나올까요? 네. 얼마요? 6천만 원은 갖고 계셔야 일산 지역에 25평, 실평수 25평 상당히 큽니다. 방이 3개가 있고요. 주거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2개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구조예요. 거주 여건 상당히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에 나오는 느낌에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을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6천만 원 이상 꼭 갖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안전한 신혼집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자, 끝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혼집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럽고요. 저는 신혼집으로 내 집 마련 못했고요. 전세 들어갔어요. 전세도요 되게 저렴한, 제가 들어갔을 때가 2004년인가 그랬었는데 그때 2천만 원의 그런 전세를 막 들어갔었거든요. 되게 어렵게 진행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어렵게 결혼하고 전월세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신혼집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운이세요. 그래서 이 행운을 여러분들은 정말 부모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배우자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집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평균적으로 한 3-4번 정도 이사를 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 집 마련, 행복하기 위해서, 거주 여건을 위해서 내가 내 집 마련 한 거잖아요. 그러면 7년에서 10년,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쯤에는 내가 해당하는 지역에서 눈을 한번 봐주세요. 아파트 좋습니다. 주위에 있는 아파트도 봐도 좋고요. 난 또 전원주택이 좋다, 단독주택이 좋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집을 찜해 놓으세요. 이사하고 나서 이제 찜해 놓으세요. 그리고 7년에서 10년 열심히 한번 조금
모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좋은 집으로, 학군까지 생각한 좋은 집으로 그때 7년에서 10년 뒤에 이사 가는 걸 목표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대망의 마지막,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거,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추천 영상은